자, 이제 7월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생기냐? 자, 7, 8월에 가면 이제 실전 완성이라 가지고 두 가지를 뺍니다. 첫 번째, 한 3개년 정도 최근은 좀 그렇다. 최신이라고 최신. 한 3개년 정도 장르별 기출 분석. 이거 상당히 애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은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강의가 제가 이 종합국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원래 종합국어는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2003학년도인가 이름 태어날 때 그때 제가 이 종합 관련된 이걸 파이널에 이 강의를 했어요. 이 똑같은 기출인데 파이널 강의에 이 강의 된 거예요. 했더니 그때 어디다 세화여고인가 서문여고 다니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쌤, 왜 이 강의를 이제 써야 했냐? 이제 자기 깨달았대요. 좀 빨리 했으면 자기가 좀 더 좋았지 않았냐는 말에 제가 힌트를 딱 얻고 2004년부터인가 이 강의를 맨 앞에 집어넣어서 넷디스 나오기 전입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을 수능 맛보기, 수능 엿보기 했다가 종합 국어 영역으로 바꿔서 가게 된 겁니다. 쉽게 하면 이 종합이 파이널에 입던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을 들으면 파이널까지 바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쌤이 처음 만든 거라 다 처음 만들 때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뭐든지. 자, 요걸 만들었죠?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요쯤 되면요. 문법 맛이 간 상태예요.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왜? 뭐 마음에 들고 잘 풀리니까 냅뒀다가 계속 그냥 복습을 안 하다 보면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법 압축 스피드 문법 압축 특강 압축 스피드 짧아요. 딱 한 20페이지 짧은 거 20, 30페이지 짧은 거로 딱 던져서 딱 정리하기 이거는 정리 노트로 만들어줍니다. 정리 노트 딱 만들어서 이걸 딱 만들면 이제 파이널 때 돼서도 뭐야? 요거 보면 다 알 수 있게. 이거 딱 들으면 이제 파이널까지 이제 안 들어도 돼요.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7, 8월. 자, 그러면 최소 상계는 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중요하냐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최소 상계는 제목만 최소 상계는이지 이건 내가 제목 바꿀 겁니다. 잘 들으세요. 바뀔 수도 있어 제목이. 이거는 과거 기출, 최근 기출 비교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두 가지를 내가 느끼게 해줄게요.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맞춰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법을 하면요. 알죠?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끌고 있으면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보습학원이나 어디서 수업을 듣는 게 있을 거예요. 인터넷이나. 듣고는 있는데 탁 와닿지가 않고 뭔가 깔끔하게 딱딱 안 떨어지죠. 수업 들을 때는 잘 들었는데 막상 혼자 하면 뭐야? 안 되죠. 그게 다. 그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 보다는요. 선생님들은 실력이 없는 것은 이런 거겠죠. 뭐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쌤은 실력이 없겠죠. 왜? 경험이 적으니까. 또 그분도 오래 하면 실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찌 보면 또 실력이 좋을 수 있지만 다 그런 실력이겠죠. 뭐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냥 대학 때 다닐 때 배운 국어 실력이겠죠. 그런데 이 대학 때 내용하고 수능은 완전 다릅니다. 수능 가르친 거는 학교에서 하나도 안 배워요. 물론 그게 베이스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대학에서 배우는 방식이나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그냥 강의를 합니다.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강의 전달법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수능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려운 게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쌤하고 하시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출 말고 다른 문제 거의 안 풀어요. 왜? 그건 내가 이따 마지막 파인드 때 설명해 줄게. 자, 이거 두 개를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겁니다. 과거 기출, 최근 기출 하게 되면 1번
출제 유형을 익히고 예상이 가능해져요. 옛날에도 이런 거, 요즘도 이런 거 딱 맞춰보니까 항상 이런 스타일로 내네. 세월이 흘러가도 이런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는구나. 지까짓게 바꿔봐야 요 정도밖에 안 바뀌었네. 그걸 딱 깨닫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앞에서 배운 체화가 돼 있죠. 요 단계에서 이제 이걸 들으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왜? 출제하는 스타일까지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이 장르별이란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줄게.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경제 지문만 한 3, 4개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모으는 거야. 예를 들면 경제 여기 만약에 2018, 2019, 2020 물론 과거 기준은 앞에 있다 하더라도 빼고요. 일단 요거 최근만 볼 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1번 배경지식을 써줍니다. 쌤이 배경지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선생이에요. 하지만 원래 수능의 원칙 보시면 고1까지는 국민 공통 교양으로서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고2부터는 몰라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1 정도 수준은 안다는 전제 아래에서 문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배경지식 없어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1까지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고1 거를 내면 잘 모르는 게 생긴단 말이야. 예, 그거는 배경지식을 따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안 좋아요. 하지만 기출문제를 보면서 배경지식이 쌓아져 나간 건 좋아요. 알겠죠? 하지만 경제는 따로 내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좀 몇 개 알려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고1 정도 수준으로 냈는데 경제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반복하면 배경지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출제 패턴을 익힙니다. 이 출제는 지문 스타일, 문제 스타일, 지문과 문제의 출제 스타일을 익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걸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중요한 여름 7, 8월에 배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9월은 뭐냐? 9월, 10월. 자, 9월, 10월에는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넣습니다. 첫 번째가 실전 대 실전 모의고사.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2번 이따가 적어줄게. 이따가 이거 숨겨놓고 궁금하게 해서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 요거는 살짝 지워볼게. 필기가 좀 필요하니까. 이거 비교해야 되니까. 자, 이게 뭐냐면 저는 미리 여러분한테 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사설 모의고사 있죠. 그다음에 기출 모의고사. 여기서 말하는 기출한 것은 수능과 평가원을 말합니다. 우리 지방학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중요시하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시중에 이거 만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평가원 문제에 가깝게 만들었다. 눈꽃만 것도 믿지 마세요. 가까운 거 없어요. 무늬만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쌤은 사설 모의고사 필요 없다. 왜? 이거는 오히려 감각을 더 하락시킵니다. 별로. 진짜 별로입니다. 기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제일 좋아요. 문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문제은행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내가 순서 보자.
이론으로 먼저 이론 연습, 읽는 연습했죠? 둘째, 읽는 연습하면서 문제에다가 푸는 연습했죠? 세 번째, 체화를 시키는 연습했죠? 네 번째, 출제자의 출제 스타일을 익혀서 뭡니까? 장르별로 해서 뭔가 예상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자, 9월은 뭘까? 죽은 듯이 계속 연습해야 되겠지. 반복으로. 그게 바로 실전 대 실전 보겠습니다. 즉,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줄게. 실전 대 실전 모의고사는 그냥 수능과 평가원, 시험 편집 없이 그대로. 그래서 1번부터 45번까지 1번부터 같이 풉니다. 그래서 1번부터 45, 1번부터 45, 1번부터 45를 최근 걸 계속 풀어요. 그럼 어때요? 문제 푸는 순서나 흐름이 뭐야? 또 익숙해지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쪼개서 방법 익히고 방법 문제 적용하고 같은 것끼리 모으고 출제 스타일 배우고 이제 뭐야? 전체를 공부하고. 그럼 중복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어차피 기출은 똑같이 안 나와요. 하지만 패턴이나 유형은 똑같이 나와요. 그걸 완전히 익히면 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쌤이 방금 데뷔한 햇병아리 강사입니까? 아니죠. 쌤 오래 강의했죠. 이 말을 그랬는데 쌤은 학원가의 국어 강사로서 10몇 년 동안 학원가에서 완전 주름 잡고 1등 했던 대기록을 가진 선생이에요. 이거 금방지게 보지 마시고 신뢰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대기록, 이기기록은 못 깹니다. 이건. 네. 최연소? 아유, 저는 20대 후반부터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고 나발이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출발점을 거의 다 쌤이 했었어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봤을까? 얼마나 많은 학생을 봤을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 그 경험을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올해 1년은 제가 한 목숨 불태울 거예요. 강의에서 진짜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여러분도 완전 목숨 이빨 딱 깨물고 1년 한번 딱 가보세요. 다른 걸 딱 느낄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학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 1년 한번 입 딱 깨물고 1년 딱 이기면 다음에 사회 나가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한지 아세요? 1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4등급은 항상 뭡니까? 깜깜한 어둠 속으로 뛰는 거야. 언제 터널이 나온지 모르니까 이다가 뭐야? 힘나요? 지쳐요? 지치죠. 주저앉고 돌아 나가서 결국 바깥에 구물 못 나가는 거예요. 3등급, 4등급에 깜깜한 동굴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뜨끔하죠? 진짜 그래요. 이거는 내가 어떤 책에서도 봤어요. 자 보세요. 서울대 나온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때 자식이 서울대 가는 경우가 많죠. 유전적용이라 그러죠. 여러분 나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유전적인 게 아닙니다. 유전도 있지만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뭐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애한테 배우는 겁니다. 애도 그 방법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못 배우시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 밑에서 서울대 간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앞에 누군가가 그 가는 방법을 뚫으면 그것도 가까운 분 뚫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기는 되게 쉽다는 거예요. 형이 서울대 가면 동생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못하다가도 잘하는 경우도 많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방법을 익혀서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체화해서 내 스스로 해서 내가 높은 등급을 딱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하는 게 확 줄어들어요. 왜? 할 수 있거든요. 되거든. 한 번 딱 뚫으면 할 수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전과목 올수입니다. 3년 올수예요. 전과목이. 우리 원래 고사 시험 봤어요. 중간 기말이 아니고 3반에 24번 시험에 올수라고 전과목이. 잘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재수하면서 점수를 올렸거든요. 한 70점, 80점 올렸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공부 잘해는 뭘까? 그 어릴 때부터 몸에 밴걸 그냥 그대로 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몸에 뱄기 때문에. 갑이같이 한번 떨어져 봤다가 올라갈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알고 성적 안 좋은 애한테 안타까움도 같이 연민과 동정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잘하는 분들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뭡니까? 공부 못해서 어떡하니?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입 바른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여러분 이 말 좀 그런데 높으신 분이 대통령이나 장관 그런 분들이 하층민으로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 하층민의 그 비참한 삶을 알까요? 그건 말하기 힘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 본 사람이 그 연민도 알고 그 안타까운 마음도 알고 점수가 안 좋을 때 눈물도 너도 많이 울었어요. 점수 안 올라가니까 미친 줄 알았어요. 고3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줘서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데 힘을 주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걸 계속 풀 거예요. 모의고사가 아마 3회, 4회, 5, 6회, 6회, 7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풀 겁니다. 이건 좀 이렇게 속도감을 좀 높이면서 갑니다. 왜? 앞에서 들었다는 전제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하는 말이 쌤 그래도 좀 만든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안 만들려고 했어요. 왜? 기출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설은 왜 안 만드냐? 신뢰가 안 되고 만들기 어려워요. 그럼 딱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설을 만든다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많이 만들면 질이 떨어져요. 딱 엑기스만 딱 잡아서 딱 놓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가장 수능에 가깝게 자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검토를 보통 한두 번 보거든요. 5번 이상 보게 하고 여러 사람이 검토하게 하고 제가 직접 문제 다 풀어보고 그거 딱 끼워 맞추고 고치고 이 작업을 다 하는 딱 3회분 그걸 딱 제공하겠습니다. 그 한 문제 출제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한 문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진짜로 한 문제. 예, 진짜로 그걸 주는 거예요. 딱 3회분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합시다. 자, 실전의 값. 수능 대비. 최종 모의고사. 이렇게 3회. 예. 자, 이러면 끝나요. 쌤, EBS는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EBS 해야지, EBS. EBS 어디냐? 4월달. 먼저 이때 수특 EBS 정리가 들어갑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이 조금 그래서 헷갈려서 저는 그냥 이겁시다. 이거는 수능 특강 초스피드 정리입니다. 예. 물론 전부 문학입니다. 문학 말고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9월달 수완 EBS 초스피드 이것도 문학입니다. 자, 판서가 좀 복잡해졌지만 자, 알아듣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글이 끝납니다. 그리고 쌤이 또 하나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걸 정리하면요 뭐가 문제냐 보면 시험 봤죠? 요번에 월서는 16경과가 나왔죠? 나는 처음에는 올해 내가 강의할 때 이랬어요. 현장 강의 학생들 때 월서는 16경과가 EBS에 있는 걸 딱 보니까 도저히 출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요 뭐랬냐? 출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쌤 개박살나고 요거도 뭐였죠? 요거 안 얻어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사설도 해줬거든요. 다른 모의고사. 사설에 보면 EBS 그대로 안 하고 EBS 앞뒤를 냅니다. 원래 수능이 앞뒤를 내요. 그대로 안 내요. 그 월서는 16경과의 그 앞이나 뒤를 딱 봤더니 출제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닥 어렵지도 않고 딱 물어볼 게 딱 있고 그 애들 보고
자, 이런 뭐 아마 EBS 이 새끼들이 미안합니다. 욕하는 거는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이놈들이 아마 이게 어려운 걸 갖다 깐 거 보니까 아마 이 부분 앞뒤가 너무 출제하기 좋으니까 출제위원들이 그 앞뒤를 출제하게끔 출제 못할 부분을 EBS 깐 게 아닌가. 그래서 월수는 16경과 날과서 되게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높다가 해가 그럼 적중이다. 적중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 같이 EBS 문화작품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그 작품의 앞뒤에 걸치는 거 특히 뭐 고전시가 예, 이런 부분도 제가 꼭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아까 말했죠. 언제든지 우리 회사에 글을 남기시든지 아니면 이근갑의 핸드폰에 좀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게요. 왜? 이런 이근갑 국어 전문만 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어에 관련된 그 어떤 서비스가 다른 사이트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 할 수 없는 거 한다는 것은 제 살을 깎고 희생할 정도로 노력해야 되니까 여러분 원하면 하여튼 할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 또 그런 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로 일단 연강 클리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